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시입니다. 금일은 후지무토 시게루라는 일본의 유명한 현역 트레이너, 일본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분이 어떠한 구조적 매매를 하고 있는지 차트신이 재해석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이는 89세입니다. 투자 경력이 70년이나 되는데요. 70년 동안 트레이너를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상을 보더라도 완전히 득도한 표정이지 않습니까? 현재 상을 보게 되면 89세에도 매일 새벽 2시에서 일어나 미국 정시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트레이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2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이제는 노동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든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든 노동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89세에도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평생 직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젊었을 때 체계적으로 배워놓고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를 잃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2시에 기상을 해서 미국 증시를 체크를 하고 일본 선물과 주식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산책과 식사를 한 후에 본격적인 트레이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투자 철학을 보게 되면 주식 투자가 진심으로 즐겁기 때문에 계속한다. 가장 큰 적은 자신의 욕심, 꾸준히 공부하고 생각을 하면 결과가 나온다.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가장 위험한 적은 자신의 욕심이죠. 욕심이 강하게 앞서게 되면 돈을 쫓게 된다는 것이죠. 돈을 쫓게 되면 투자하는데 즐겁지가 못하고 배경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도박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간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을 매우 쫓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열심히 매매를 했고 결과는 계좌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즐거운 것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이죠.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변에서 주식을 한다고 하면 안 좋은 시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구조를 공부를 하고 습관을 들여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즐거운 매매가 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쪽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89세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공격적인 단타 스윙 스타일로 매매를 하며 돈을 버는 것보다 투자 자체에 재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고 그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공격적인 매매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행위가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돈은 따라오는 것이고 탐욕과 내동 매매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이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탐욕에 빠지고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계로 할아버지의 본격적인 시스템 구조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철학과 전체적인 매매 틀이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철학은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을 사고 오르면 판다. 이것이 전부라는 말처럼 하락시 매수, 상승시 매도하는 역발상 중심으로 매매를 한다.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팔고 두려워할 때 사라. 워렌 버핏과 비슷하지만 실행은 단기적이다. 워렌 버핏은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이죠. 시간 개념으로 보면 연단위 개념으로 매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계로 할아버지는 단타 매매를 즐긴다라는 것이 당일 트레이닝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하는데요.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위험 고수익의 매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은 완벽한 매매 툴과
구조적인 시스템이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없이 이 고레버리지를 활용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거의 벼락거지가 됩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계로 할아버지의 시그니처 126 법칙을 살펴보겠는데요. 처음에는 초기 10% 정도 수준만 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흐름을 지켜보다가 그 흐름이 할아버지의 시스템에 맞으면 추가적으로 20% 정도를 더 추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은 뭐냐면은 청산할 때 60% 정도 수익을 청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정 부분 들고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10%, 20%의 분할 매수가 들어갔는데도 더 하락을 해서 더 좋은 자리로 내려오게 되면 60%가 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단가가 이 부분에 있던 것이 이 부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반등을 하게 되면 수익권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물타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가 진입을 했는데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20% 물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 가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매매 규칙을 가지고 고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로 할아버지는 매수에 처음 관심이 생기게 되면 한 번에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로 RSI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매수에 관심이 있는 종목이 RSI 30 이하로 내려갔을 때 첫 번째 진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10%만 진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반등이 잘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할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10% 들어가는 것은 테스트 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극도로 줄인다는 것이죠. 주가가 조금 더 오르거나 예상대로 반등 신호가 나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진입을 한다는 것이죠. 이때 20%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시계로 할아버지의 이 구조적 시스템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분할로 들어가고 테스트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면밀히 살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 부분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매매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주린이 초보자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쫓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10% 들어가서 얼마 먹겠냐? 바로 몰빵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좋지 않으면 장기 투자로 이어지죠. 그리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자, 이러한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수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수익이 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은 시계로 할아버지가 청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의 매도, 강한 상승이 나오거나 RSI가 70 이상의 가매수,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터치하거나 급등 캔들이 나오게 되면 60% 이상은 대부분 팔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들고 가면서 추가 상승의 여유를 즐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익을 확정짓고 나머지 부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포무 문제도 안 일어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을 하기 때문에 계좌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 증시 휴림 로버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분봉 차트인데요. 자, RSI가 가매도권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때 매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들고 가서 이렇게 가매수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대부분 60% 이상을 청산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물량만 들고 가서 이런 안 좋은 형태가 나오게 되면 청산을 하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계속해서 들고 간다라는 것이죠. 왜 126으로 매매를 하는지 장점을 살펴보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다. 처음부터 대량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손실이 작기 때문에 빠르게 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초보분들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면
상당한 물량이 바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인식을 해도 끊어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리적 안정. 단계별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후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익의 극대화, RSI 가매도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 진입이 상승의 흐름을 타게 된다면 큰 수익으로 갈 수가 있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청산의 조건이 되면 그때 청산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들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의 법칙대로 진입을 하고 청산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좌에 치명적인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좌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강력한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인생 철학에도 적용을 하는데 주식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126을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확신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감하게. 이 룰은 정해진 공식이라기보다는 심리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술적 지표인 RSI와 이동평균, 볼린저 밴드가 같이 결합해서 사용을 당연히 하겠죠. 이렇게 구조화된 시스템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봐야지 지속적인 우상향 계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갖추지 않고 시장의 흐름이 좋고 운이 좋아 계좌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계좌가 버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시스템을 갖춘 상태 내에서 수익을 봐야지 그것이 진정한 수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보자라면 소액으로 126을 연습해보라고 강력히 추천하는데요. 10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몰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나중에 1000만원, 1억이 되었을 때 이러한 매매 습관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액이라고 100만원을 한 방에 몰빵을 해버리면 습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큰 돈이 들어왔을 때 똑같이 한다는 것이죠. 코인 선물로 운이 좋아서 50억, 100억을 수익을 번 사람들이 한 번에 폭락해서 제로가 되는 경우를 한 번씩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운이 좋아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떠한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진입을 하고 청산하는지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RSI를 자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RSI가 30% 이하로 진입했을 때 1차 매수로 들어가고 RSI가 20% 이하로 지속된다면 이때 바로 60%의 대량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래량과 MACD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또 확인 매수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을 잡고 이러한 차트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오른쪽에 보이는 차트가 RSI를 적용한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 선이 30이 되겠는데요. 30 이하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가매도가 뜨지 않습니까? 이때 진입을 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이기 때문에 10%만 진입을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RSI가 또 나왔을 때 20% 진입을 한다라는 것이고 한 번 더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 60% 진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평단가가 이 정도로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되고 반등이 일어났을 때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분할 매수 기법은 아무 종목이나 적용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시계로 할아버지는 이러한 기술적 패턴으로 진입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보게 되면 RSI가 70% 이상에 도달을 하게 되면 1차 익절을 한다고 합니다. 1차 익절을 할 때 60% 정도 수준의 청산을 해버리죠.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선이 70이 되겠는데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가매도가 잡힙니다. 자, 이럴 때 60% 이상 청산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계속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들고 간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실패 손절 사례를 보게 되면 RSI가 30 이하일 때 매수로 들어가는데 더 떨어져서 10%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손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평균적으로 5%에서 한 10% 정도와 손실이 나는데 하지만 126 법칙이 있기 때문에
10%만 진입을 했겠죠.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작기 때문에 크게 염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절을 하는 이유는 추세가 완전히 죽었을 때 MACD 데르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면 무조건 끊는다라는 것이죠. RSI 적용 팁. RSI 30 아래는 거의 반드시 반등한다. 떨어질수록 더 사는 게 내 스타일이다. RSI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 믿음은 자기가 거래하면서 백데이터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RSI가 70이 넘으면 오른 주식을 판다. 80까지 기다리다 보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70 위로 가매수가 걸리게 되면 적당히 판다라는 것이죠. 너무 큰 욕심을 부려서 완전히 꼭지에서 팔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RSI만 보면 안 되고 MACD, 거래량, 캔들, 호가창을 같이 봐야지 전체적으로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데이 트레이드라 분봉 RSI도 자주 확인하는데 RSI 기본 세팅을 그대로 쓴다고 합니다. 분봉 RSI도 자주 확인한다고 봤을 때 시간봉으로 세팅을 해서 차트를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60분봉 시간봉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이 30 이하의 가매도가 들어오는 첫 번째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0% 진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켜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해서 가매도 구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20% 진입을 한다라는 것이죠. 평단가 부분이 이 정도 설정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MACD 골든 크로스를 확인을 하고 또 불타기를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일어나서 RSI 70 이상으로 올라가서 가매수가 걸리게 되면 자, 이 부분에서 60% 청산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를 계속 무한 반복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좌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계로 할아버지의 기본 구조와 기술적 매매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126의 법칙을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 및 감정 관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매매 규칙인 RSI와 MACD를 이용을 해서 진입과 청산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 구조를 이용을 해서 누적 수익을 가져가야지만이 계좌가 우상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본 구조 내에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본 구조에 완전히 반하는 다른 형태의 매매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매매를 하나요? 아니면 감정에 의해서 매매를 합니까? 초보자면 이러한 기본 구조를 연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돈을 쫓아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필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